근데 지금은 대여반에 진행되고 있는 메이데이 촬영하고 있는 상태고, 임유성 멘토님께서 1편에서는 관심 종목들, 오늘 별배지를 4개를 받으실 수 있으셨던 관심 종목들 리뷰를 해드렸고, 삼성전자하고 동진세미캠, 원익 IPS 관련된 의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종목 오늘 자신 있으십니까? 관심 종목이요? 제가 6개 종목 중에서 5개가 20% 상승을 했고, 1개가 20% 이제 하락을 나누었던 점을 생각을 한다면 확률이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확률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지금 대단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임지성 멘토님께서도 이제 대엽 채널 안에서 다양한 종목들도 분석을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채널 오셔서 어떤 종목들이 더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도 보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또 새로운 이슈를 풀어보도록 하죠. 또 어떤 이슈가 좀 있겠습니까? 아까 지금 앞전에 1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시장이 이미 주목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반영되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섣불리 손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들은 그래도 이제 좀 저렴한 구간에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들? 주제로 어떤 주제로 이렇게 제가 선정을 했냐면, AI 반도체가 끝나고 이제 소부장 기업이 뜨나라는 주제로 이제 가지고 왔었고, 한미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를 보면 주가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그 시작점에 와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처럼 그런 높은 상승률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업황이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소부장 기업입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후공정에 관련된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주반도체는 이제 저전력 메모리 LPDDR을 이제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만 소외됐네요. 저도 소외됐습니다. 왜 예전에 안 잡았을까? 이거를 잡았으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오늘 살펴볼 소부장 기업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AI 반도체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증시를 좀 떠받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게, 한국 산업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먼저 선발 주자로 가래들은 가고 이제 후발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AI 산업으로 해서 이제 소부장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전이가 되느냐, 이게 오늘 핵심 화두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AI 반도체 쪽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 흐름들을 좀 복귀를 하고 살펴보는 게 좀 이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반기부터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 AI 관련된 이제 시장 성장성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좀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었고, 이랑 관련해서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의 학습과 추론 영역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을 한 번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드웨어적으로 떠받치기 위해서 반도체 부분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받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 그 법칙이 이제 깨진 지는 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반도체 성능을 AI 수준들을 원하는 요구 수준만큼 성능을 나타내기에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다 보니까 후공정으로 지금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높게 쌓고 그다음에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패키징을 하면서 현재 수준 이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시장들이 그렇게 흘러왔었고, 그런 관련된 기업들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CXL,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가지고 시장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좀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이 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대체 투자처를 찾는 것들도 뭐 있을 거고 후발주자의 의미도 있을 거고요.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제 이 현 시점에서 소부장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랑 항상 동행하는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업황이 지금 어떤 사이클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이해하는 게 저는 좀 이 투자를 할 때 중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수요들이 지금 뭐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다가 21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그때부터 침체기에 좀 들어서서 한 2년 넘게 계속해서 업황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실적이 동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대부분 기업들이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로 나타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23년도 10월 이후부터 반등 추세가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메모리 가격 상승 그리고 재고 감소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은 이 업황이 지금 조금 바닥을 찍고 개선되고 있다 정도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최근엔 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덕분에 이 반도체 업황이 다시 이제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흐름에 맞춰서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실적 개선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로 좀 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도 서서히 관심을 한번 더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소부장 기업들에 또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업종들일지 그리고 어떤 관련 종목들일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전 공정들 중에서도 여러 공정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개선 기대감이 있고 현재 주가가 좀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 소모품, 링을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좀 유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링이요? 네. 링인 어떤 링입니까? 웨이퍼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 고정을 어떻게 시키죠? 이제 식각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포토 공정을 거치고 나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제거시키는 과정인데 플라즈마 가스를 이제 쏘면서 그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시키는데 공정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나노 공정이다 보니까 되게 이 작은 흔들림에도 예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정의 그 정확성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각 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결국에는 반도체 미세한 공정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뭐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되죠? 이 부분이 좀 왜 중요해지고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지금 반도체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점점 작게 만들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점점 작게 만들고 낸드는 점점 높게 쌓으면서 미세화 고단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흐름이 되게 되냐면 한 공정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스텝 수가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 관련된 부품들이 이전보다 사용 주기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식각링이 좀 더 스텝 수가 많이 늘어나고 환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사용 주기라든지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출 기대감이 저는 이전보다 더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관련 종목들이 딱 두 가지만 뽑자면 많겠지만 저는 TCK라는 기업과 이제 BCNC 이렇게 두 개 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TCK하고 BCNC의 주가 흐름들 그리고 재물을 한번 보면서 어떤 기업인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TCK 실적과 예상치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CK와 BCNC 같은 경우는 식각링, 소모품 전 공정에 해당하는 소모품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모품 기업들의 특징은 반도체 업황과 동행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부터 해서 23년도까지 업황이 안 좋아지고 지금부터는 25년도까지는 업황이 다시 좋아지는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앞으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량이라든지 사용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매출이 증대가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 본다면 22년도 실적보다 이제 25년도 예상 실적치가 이전보다 더 높게 예상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보다도 좀 더 기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주가 가격도 작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8만 원 정도까지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더 길게 좀 펼쳐서 살펴보자면은 앞선 22년도 실적을 이제 달성을 했었을 때 주가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거의 25만 원까지 가격을 상승을 했었었고, 이 고점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 가격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지만 이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많이 상승하지 않은 흐름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전보다도 더 많은 높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CNC도 앞서 말씀드린 TCK랑 거의 동행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2년도 실적치를 피크를 찍고 나서 23년도 실적이 안 좋아졌고 회복하고 25년도에는 22년도 실적치를 뛰어넘는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TCK와 좀 다르게 BCNC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BCNC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바닥에서 아직 많이 올라오지 못한 그런 지금 형태다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서 보신 것처럼 25년도 실적이 22년도 실적 피크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상장 가격이 지금 현재 최고가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 최고가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TCK하고 BCN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다른 반도체 선발주자들보다는 살짝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궁극적으로 관심 종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별배지 사냥을 위해서.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종목이 오늘 좀 큰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원래 촬영일 기준 종가로 가격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저희 촬영일이 원래 예정일은 이제 어제 예정이었는데 하루가 좀 이렇게 좀 늦춰졌는데 또 본의 아니게 또 오늘 20% 이상 상승률이 나와서 좀 촬영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이제 주력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인데, 파두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늘 관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파두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두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월에 상장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갭 하락을 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실적 부분이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갭 하락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주주총회 뭐 이후에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 추세에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지금 제가 지금 녹화 전에 이슈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낸드 가격 회복, 그 다음에 시장성 개선으로 지금 오늘 주가 슈팅이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종목 관련된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고,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저는 바닥 구간에서 오늘 거의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바닥에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월덱스인데 제가 앞선 그 식강링 기업들과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는 점은 월덱스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하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덱스를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월덱스도 소부장 기업이긴 한데 지금 실적이 다른 기업들과 좀 차이가 나게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마켓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고 그 부분은 제 월덱스 종목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풀어놨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고객사를 다양하게 좀 이제 확보를 하고 어쨌든 영업 활동을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아진 시점에서 실적이 개선된 점,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그런 시장 상황, 그리고 주가가 아직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바닥에서 아직 많이 못 올라온 점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성장할 가능성,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도하고 월덱스 두 기업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한 종목 제외하고 5종목이 상승을 20%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별배줄 4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파도하고 월덱스 참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투자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이런 내용들을 대기업 채널 안에서 상세하게 또 풀어드리고 계시잖아요. 네. 네, 대기업 채널 안에 오셔가지고 종목 투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인주성 멘토의 관심도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